피부가 알고 싶다의 닥터 성입니다. 이번에는 생리가 다가오면 피부 트러블이 생기는 이유,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세요. 나 생리가 다가올 때 자꾸 피부 트러블이 생긴다, 여드름이 자꾸 올라온다, 이거 왜 그런 건가, 그리고 이걸 예방하는 방법은 없는가, 완화시키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많으세요. 왜 그런지 그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고, 그걸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이번 녹음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두시면 여러분들이 생리가 다가올 때 피부 트러블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좀 알게 될 거고, 이래서 피부 트러블이 생기는구나, 이걸 좀 조심해야겠구나, 이럴 때는 이렇게 생겼을 때 이렇게 대처하면 되겠구나 라고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방송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생리가 다가오면 피부가 안 좋아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데요. 여성분들의 어떤 호르몬 변화 이런 것들 좀 아셔야 돼요. 생리 주기, 생리 변화 이런 것들. 그러면 여기서 간단하게 그 호르몬이나 체온의 변화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자궁 내의 조직 변화 이런 것들을 잘 알 수 있는 그림을 보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우리 몸에 이제 난포가 생기게 되면 원시 난포가 점점점 커서 이렇게 커서 이제 성숙되면 배란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 그 배란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난자예요. 그 난자는 36시간 이내에 수정되지 못하면 항체로 변하게 돼서 그 항체가 2주 정도 유지되다가 태아가 일어나요. 그럼 이 태아가 일어날 때 생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몸에 요 난포가 자랄 때까지의 과정을 보면 에스트라디올, 에스트로겐이 점점점 증가하게 돼요. 제가 항상 과거 영상에도 설명했듯이 에스트라디올이 점점점 증가하게 되면 간단하게 설명하면 뭐라 그랬어요? 피지선이 자꾸 커지는, 하이퍼트로픽 되는, 피지선이 점점점 커진다라는 뜻이요. 그런데 이게 아직까지 피지를 분비하지는 못하는 상태예요. 수도꼭지에 물이 찔찔찔 흐르고 있는데 손바닥으로 이렇게 막고 있는 거겠죠. 그런데 항체 형성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배란된 난포가 착상되지 못하면 항체가 돼서 항체 호르몬인 프로게스테론이라는 게 나오게 돼요. 그럼 프로게스테론이 뭐냐? 우리가 프로게스테론이 체내에서 분비가 일어나면 체온이 올라가요. 그리고 혈관이 많이 생성돼요. 봐봐요. 프로게스테론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을 때 자궁벽의 변화를 보면 혈관들이 많이 생성되면서 자궁벽이 커져 있죠.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이 배란된 난포가 수정이 됐을 때, 그래서 수정란이 되면 자궁벽에 가서 여기 착상을 해야 되는데 혈관이 많다는 건 뭐예요? 그 수정된 수정란에 양분을 주는 혈관들이 많아진다는 걸 얘기하죠. 그러면 태아가 어떻게 됐어요? 튼튼하게 자라겠죠. 그래서 아기가 나오는 거겠죠. 난자 정자가 합쳐져서 수정란이 된 후에 자궁벽에 착상해서 아기가 만들어질 준비를 다 해놨는데 이 배란된 난자가 결국은 뭐예요? 착상을 못하니까 이거의 필요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태아돼서 어떻게 돼요? 생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이게 무너지면서 피가 나오고 하혈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일어나는데 여기에 변화를 보면 생리가 점점 다가올 때 어떻게 돼요? 몸의 체온 변화가 점점점 온도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36.5도가 정상인데 이쯤에 올라가면 37도까지 쭉 올라가요. 이 프로게스테론이 분비되면 체온이 올라가고 혈관이 많이 생성되고 확장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혈관들이 막 자꾸 커지는데 이 자궁벽에서만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얼굴이나 몸 전체에서의 혈관이 커지고 확장되는 현상이 생겨요. 그러니까 홍조도 생기게 되고 피지 분비도 많이 증가되게 되고, 제가 예전에 뭐 어떤 얘기를 했어요? 이 피지선 주변에 혈관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이 커져 있던 피지선에서 피지 분비가 확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 아까 전에 설명할 때 에스트로겐 분비가 많이 증가하게 되면 얘가 점점점 커진다고 했죠. 이 점점점 커지면서 피지가 안에 가득 차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여기에 혈관들이 막 프로게스테론 때문에 막 증가해서 들어오게 되면 얘가 방아쇠 역할을 해줘서, 그러면 이때부터 막 이제 얼굴에 뭐 트러블이 생기고 여드름이 생기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은 1년의 정상적인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생기고 어떤 사람은 안 생기느냐? 일반적으로 생리가 다가올 때 피부가 안 좋아지는 사람들을 지성, 피지선 발달이 많이 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일반적으로 생리가 다가올 때 피부가 좋아지는 사람을 건성이라고 해요. 이게 가장 쉽게 구별하는 방법이에요. 건성은 뭐냐? 피지선이 몇 개 없는 상태에서 적당한 유분이 나올 때 피부가 굉장히 좋아져요.
이분들은 임신할 때 피부가 굉장히 좋아지고 출산하고 나면 피부가 안 좋아지고, 반대로 지성인 피부들은 임신하면 피부가 안 좋아졌다, 출산하면 피부가 많이 좋아지게 돼요. 그래서 난 내 피부가 지성인가 건성인가 잘 모를 때는 그렇게 쉽게 간단하게 구별하는 방법이 있고, 그러면 실제로 이런 프로게토론에서 체온이 올라가고 혈관이 많이 생성되고 확장돼 갖고 이 피지 분비가 늘어나고 얼굴에 피부 트러블이 생기면 이걸 예방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보통 가장 쉽게 얘기하는 거는 생리가 다가오기 일주일 전에, 이쯤에 혈관이 많이 확장됐을 때 항생제 복용을 3, 4일 정도 하면 혈관들이 작아져요. 그러면 당연히 피부 트러블이 어떻게 돼요? 나올 확률이 줄어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지선 주변에 혈관들이 들어오는 게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피부 트러블이 감소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런 피부 트러블도 표면이 약산성화돼 있고 피지선이 많지 않으면 그런 트러블이 잘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피부가 건강한 사람들, 즉 피부에 큰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이런 게 상대적으로 덜 생기게 되겠죠. 생리주기가 일정한 생리주기를 갖는 사람만 그런 약 복용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생리주기가 되게 불규칙적인 사람은 어느 타이밍에 약을 먹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예방 효과가 떨어져요. 그렇다고 쉽게 간단하게 또 예방하는 방법은 뭐예요? 이 피지선을 위축시키는 거예요. 뭐 일반적으로 알려진 뭐 아다팔렌 같은 연고 같은 거, 트리티노인 같은 연고 같은 걸로 하면 이게 약간 위축되기 때문에 분비를 줄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매번 할 때마다 사실 불편한 거기 때문에 피부가 자꾸 건강해지면 이 분비가 조금 줄어든다. 근데 이런 문제는 나이가 이제 들어서 폐경이 되고 피지선이 어느 정도 도태될 때까지는 꾸준하게 생길 수밖에 없다. 그 정도의 심한 차이가 있을 뿐이다 정도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건강하면 상대적으로 덜 올라온다. 그리고 생리가 다가오기 한 일주일 전에 약을 3, 4일 먹어가지고 올라오는 걸 예방할 수 있다. 그리고 올라왔을 때 항생제 연고와 항생제 먹는 약을 써서 빨리 가라앉히면 색소 침착이라든지 흉터가 생길 가능성을 많이 떨어뜨려 준다.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시면 우리가 생리가 다가올 때 생기는 피부 트러블이라든지 여드름에 대해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더 유익한 주제, 도움이 많이 되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